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저희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들 팀이 오늘 대구, 중구, 남구에 내려왔습니다. 이곳에는 국민의힘 노승권 예비후보가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노승권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본인 소개를 드리기 전에 예. 오늘 우리 보수 유튜버들 어벤져스가 다 모였네요. 예. 예, 이런 광경은 제가 처음 봅니다. 예, 아마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요, 이게 좀 드문 경우 같아요. 네, 제가 그럼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대구 중구 대봉동에서 태어나서 여기 명덕초등학교, 경상중학교, 시민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와 남구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법대를 들어갔고 그 이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제가 검사 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8년도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나와서 이제 변호사를 한 4년 6개월 했는데 그 중에는 제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제 대표변호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선거판에 나와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고향이시잖아요. 네. 뭐 사실 여기서 뭐 중고등학교 다 나오셨으니까 이곳 대구 중구남구 토박이라고 해도 이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찐토박입니다. 예, 찐토박이. 찐토박이죠. 근데 사실 정계에 입문하신, 투신하신 이 계기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 민심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뭐 정계 입문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제 고향이고 제가 태어났고 자란 곳이고 제 미성년자를 여기서 제 고향이 저를 키워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계 입문하기 가장 큰 계기는 고향에 대한 애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여기가 상당히 좀 대구의 중심지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과도 그렇게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근데 여기 와 보셨겠지만 물론 여기도 예전보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그게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 대구 그 화려했던 중구에 지금 저녁 때면 거의 뭐 불이 꺼지고요. 예. 청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나서서 좀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 뭔가 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됐고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탄생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사에 하는 큰 혁명이라고 봅니다. 예. 그 윤 정부의 탄생을 지켜준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 이제 좀 새로운 정치, 좀 대한민국을 좀 새롭게 발전시켜 달라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좀 어떻게 성공의 미랄이 되고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고향 발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두 네. 가지 목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지 보기는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물론 여기 정치 신인입니다. 신인이고 이제 여기 대구 정치에 늦게 뛰어들었죠. 뭐 사실 근데 저는 2년 전부터 여기 쭉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고 또 이야기 듣고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더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이 좀 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여러 주민들의 여망이 많이 제가 느껴졌고요. 그 여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선이 3자 경선으로 됐습니다. 여기는 3자 경선이 돼서 압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 노승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저를 의외로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상승세를 탄다고 할까요? 좋네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제 노승권 예비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살짝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4차례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신데 그렇습니다. 직접 가까이에서 경험하신, 직접 보신 인간 윤석열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뭐 4번 근무한 걸 맞고요. 예, 예.
인간 윤석열을 이제 평가하러 가면 하여튼 뭐 한 인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면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윤 대통령님은 그야말로 남자죠. 사나이다. 예, 사나이고 리더십, 보스 기질이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등하고 막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리더십은 타고나는 거다. 예, 예. 예, 그거 뭐 배워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예. 예, 그런 아주 그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우르고 그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많은 사람을 아우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일을 만들어내게 하는 하여튼 그런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과를 이끌어내는 그렇습니다. 분이죠. 그런 점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죠. 예.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일화들을 보게 되면 아주 좀 다정하시고 네. 좀 인간적인 면모가 좀 상당히 맞습니다. 많으시다는 그런 네,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정이 많은 분이에요. 정이 많으시다고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 같이 근무하시면서 그 윤석열 그 대통령님의 이 인간적인 면모를 아실 수 있었던 일화 같은 거 있으시면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네, 갑자기 그럼 질문하시니까 이제 예. 뭐 갑자기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갑자기 예, 질문해서 예. 뭐 인간적인 면모 이제 약주를 하시니까 예, 예. 뭐 그렇다고 뭐 비싼 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주에다 그렇죠. 뭐 소주 폭탄 잔을 붙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란말이 예. 계란말이가 제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술안주로 이렇게 계란말이를 이렇게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걸 드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향의 맛이라고. 아니 근데 아니 그리고 그 예. 계란말이 직접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요리를 나도 좀 하는 편인데 예. 그 스텐 후라이팬에다가 예. 계란말이 하는 거 엄청 힘들거든. 스텐 그거 달고 가지고 그 온도 예. 조절하는 게 보통 그러니까 요리를 좀 즐겨 하시는 것 같으니까. 윤 대통령이 요리 선수예요. 선수예요? 예. 오 그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응. 요리에 대해 나름대로 이론이 있습니다. 이로? 오, 요리에 대한 이로? 이거는 이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조물조물 해야 되고 뭐가 들어가는 아주 뭐 저는 잘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해박한 지식이 없는데 나름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요리에 대해서 기원이라든지 원산지라든지 맞습니다. 예, 예.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철학이 있으신 분이래요, 진짜. 그러니까 나그 스텐 후라이팬에다가 그 계란말 그냥 후라이팬에도 계란말이가 쉽지가 않은데 예. 그 스텐 후라이팬은 이거 정말 그 빨리 타버리죠. 빨리 타버리니까 거기다가 계란말이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좀 요리 좀 하는구나. 예, 예. 한 요리 하세요. 한 요리 하시는구나. 오. 그래갖고 이제 댁에 가셔갖고 이제 계란말이 넣는데 고향의 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자, 저희 노승권 예비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 검사 시절 엘리트 특수부 검사로 이제 명성이 높으셨는데요. 검사 시절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검사 시절 저는 막 워낙 많은 사건에 여기저기 이제 예. 관여를 했고 이제 사건의 팀원으로 있고 또 뭐 제가 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아무래도 제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에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저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 놨던 진짜 사건이죠. 완전 예, 뒤집어놨는데 예, 예. 진짜로 와 애기들 막 난리 나고 네, 그때. 그렇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난리 났었어. 예, 가슴 아픈 그 스토리인데요. 네. 하여튼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하마터면 응. 묻힐 뻔하다가 아. 예. 이제 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원인이 밝혀지고 또 그래서 또 처벌이 되고 처벌도 되고. 또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참 드라마틱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참 저가 이제 그 당시 그 수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팀장이었는데 네. 그 같이 고생했던 부장 그리고 검사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보상까지 이루어졌다면 뭐가 문제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의 보상이 지금 주어졌다는 거야? 그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맞아요. 또, 예. 또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그 폐에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생겨서 이제 평생 폐 질환을 앓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 예. 친구들이 예. 어린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원인이 처음에는 잘 밝혀지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게 가습기 살균제와 사망 사이에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느냐. 맞아요. 예, 그게 처음에는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참 이게 사건이 묻혀버릴 뻔했죠. 근데 결국은 저희들이 검찰 수사를 하면서 네. 그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오. 네, 가습기 살균제가 폐 석화라 그러나요? 네, 폐를- 석화. 섬유화. 예. 섬유화. 예, 예, 섬유화. 섬유화. 예. 저보다 어떻게 더 아, 잘아세요? 되게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예. 진짜 큰 사건이에요. 예,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 물질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런 메커니즘도 확인이 됐고 그 와중에 그걸 제조하는 회사에서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확인이 아. 됐죠. 그걸 이제 그리고 그게 또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또 규명하기도 쉽고 대기업 뭐 로비도 있고 뭐 난리가 났을 텐데 그걸 해서 어떤 식의 보상까지를 받아내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대기업에서 네. 그러는 이제 가습기라는 피해를 인정하고 네. 피해자들한테 이제 많은 이제 보상금을 내놓거든요. 아.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좀 들어오고 그랬겠네요 진짜. 근데 이게 진짜 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난 거예요. 직접 내가 그때 예. 그 뉴스 기억한다니까 깜짝 사실은 놀랐어. 이게 10여 년 전에 사람들이 갑자기 픽픽 쓰러져갖고 막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그 원인을 못 찾았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공통되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이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다시 추적을 해가지고 원인 물질을 찾고 결국에는 걔네가 백기투항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네, 네. 소비자에 대한 보상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을 하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이었네. 완벽하게 그때 네. 뭐 법원에서도 완벽하게 그냥 확인을 했죠. 그게 한 1인당 보상금은 얼마 정도 뭐 해서 좀 그거는 저희도 이제 떠난 다음에 그게 뭐 이제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금액은 잘 그럼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대 사상 좀 큰 금액이었었나요? 보상금이? 보상금이 작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진 않았다. 예, 예. 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외에도 네. 제가 이 노승권 예비 후보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한 게 뭐냐면 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어서 또 이제 한 획을 또 크게 그으셨어요. 이 폭스바겐과 관련되어서 이 또 소비자를 보호한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예,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이라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뭐 사건이라서 좀 예. 말씀드리기 뭐한데 뭐 이건 지난 사건이니까. 예, 예. 예, 폭스바겐이 이제 배출가스 예예.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한 걸로 사실 그게 우리나라만 문제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문제됐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도 문제됐고 미국에서도 문제됐고 다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이나 미국은 수소나 이런 일처리를 빨리빨리 안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서 그걸 밝혀냈죠. 세계 1호. 예, 그렇죠. 그거는 사실 세계에서 처음이니까 1호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 그래서 이제 만세를 불렀죠. 예예. 백기투항하고 백기투항하고 예, 인정을 하고 예. 차를 다 배수하고 뭐 그런 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또 다시 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름의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까지 폭스바겐 아우디 차가 한국에 한 27만 대인가 막 그렇게 판매가 됐더라고요. 와. 한 해에 판매된 게 아니고 이야. 이제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판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한테 차 한 대당 100만 원씩 쿠폰을 줬어요. 이야. 27만 명 그렇죠? 27만 명이 100만 얼마야? 원씩. 얼마야? 오. 2,700억인가요? 2,700억. 야. 그 야, 어마어마하네.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에 생돈 한국에다 2,700억 갖다 줬어요. 2,700억. 야, 이게 근데 소비자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쿠폰으로. 쿠폰 형태로 줬는데 사실 그 뭐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폭스바겐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희 노승권 예비 후보님께 진짜 무슨 선물을 받은 그 흑자 검사 소리를 들으셔서 그렇잖아요. 예? 흑자를 본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100만 원 쿠폰이 단순히 딱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국내 정비업체들 같은 데 가서 물품 파는 데 가고 구매를 하잖아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비의 맞습니다. 선순환.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로도 2,700억이면 상당한 기여를 100만 했을 것 원이 같은데. 아니라 2,700억이네.
있잖아. 예. 그거 합치면 어마어마하거든. 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 이제 한 2,700억 정도 순수하게 우리가 외화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외화벌이. 제가 외화벌이네. 외화벌을 예. 이제 흑자 기업은 들어봤어도 흑자 검사는 처음 들어봅니다만. 아, 이제 흑자 검사, 이제 흑자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고향에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예. 산자부에 근무하는 후배 예. 공무원한테 물어봤어. 야, 2,700억 정도 순수하게 외화를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뭐 벌면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게 순수익률이 네. 만년율이 2,700억 나려면 네. 수출을 엄청 많이 해야 된대요. 아, 그럼요. 오. 그래서 저보고 아유 형님 동탑 산업훈장은 받으세요. 아, 용탑 산업훈장이라는 아, 네. 야, 맞아. 우스갯소리로 웃고 네. 말았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검사 시절에 정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어서 네. 정말 탁월한 그런 이제 성과를 내셨는데요. 진짜 제가 이 동네 잠깐 돌아다니면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경선을 앞두고 지금 좀 터무니없는 이 마타도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서 좀 그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사실 이제 가짜 뉴스가 이렇게 피해를 끼칠 줄은 저는 사실은 뭐 예전에는 실감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직접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 당해 보니까 아 가짜 뉴스 이거는 진짜 없어져야 될 진짜 폐해입니다. 예, 폐해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선거에 나오니까 이제 특별하게만 저를 트집 잡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검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 트집 잡아서 특정 세력이 그야말로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그 자체로 그 뉴스를 보면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걸 만들어서 쭉 유포시키는데 근데 또 그걸 자세하게 뭐 그런 내막을 모르는 분들이 아 그러려나 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특히 제가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군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결정한 사람은 검찰총장입니다. 예, 검찰총장이 결정하지 이게 그 밑에 부하가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큰 기업의 큰 의사 결정을 하는데 그게 사장이나 회장이 하는 거지 그 밑에 무슨 임원이 하는 겁니까?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상대 쪽에서는 그럼 그걸 대량 검찰총장으로 잘못 착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야 혹시? 아이고 제가 검찰총장 뭐 시켜줬으면 제가 땡큐 베리 마치 근처도 못 가고 제가 옷 벗고 나왔죠. 근처로 못 가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짜 뉴스로 인해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아. 그때 제가 한창 상승세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 가짜 뉴스를 팍 타이밍도 좋았어요. 타이밍도. 여론조사하기 전에 그걸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기획 아니에요? 기획 이거 선거범죄 아닙니까? 아, 기획이 선거범죄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뭐 저도 사실 이제 법조계에 있었기 때문에 송사에 대한 어떤 폐해라든가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바로 제가 검찰에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직접 고소장으로? 수사를 고발장도 아니고 했죠. 고소장이면 어지간한 가짜뉴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영향을 받고 있고.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오늘도 왜냐면 제가 여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성지니까. 오늘도 제가 뭐 제 집사람이 어떤 무슨 모 성당에 갔더니만 어떤 분이 그 말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게 퍼지면 참 얼룩이라는 게 묻히기는 쉬워도 지우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예. 보수의 성지이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에 너무 맞들이면 나중에 예. 바로 또 피해를 당합니다. 예, 이렇게 자꾸 가짜뉴스로 재미를 보는 우리 또 어떻게 보면 특정 뭐 보수에도 그런 특정 세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보수 특정 세력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보수를 무너뜨리는 종북좌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좀 척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죠. 예. 그리고 제가 중간에 좀 약간 꼽사리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오다 보니까 이 후보들을 좀 이렇게 후보를 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 중에 여기 이제 원래 곽상도 의원 지역구에 썼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곽상도 의원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나서 이제 후보가 이제 지금 이제 보궐로 되신 분이 임병헌 씨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네.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 보니까 야 이런 분이 어떻게 정치를 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이 공약 이행률도 제로. 또 교체 지수가 57.5%. 아니 뭐 이거는 뭐 정치를 모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손 치는데 보니까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이분이 주식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이 보니까 이제 그 국회 본회의에서 그 테슬라 주식과 이제 기타 주식 한 10억 정도를 그걸 이제 뭐 떨어지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거를 막 하다가 이제 걸렸다 이렇게 됐는데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한가한 줄은 몰랐는데 우리 검사님께서는 지금 그 근무하셨던 태평양이나 아니면 검사 시절에 주식 그 회사에서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뭐 그런 뭐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신 건가요? 뭐 잘 할 줄 몰라요. 아, 잘. 아니, 지금 일하면서 하면 안 되지. 근무 중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상식적인 그게 때문에. 근무 중에 하면 안 되잖아요. 야,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를 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깜짝 놀랐어요. 국회 이제 현재 대구 국회의원이 이제 그 현실에 오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국회 본회의가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한가 있으면 그걸 하다가 걸리냐. 뭐 옛날에 그 국회의원도 뭐 이게 누드 이런 것도 걸린 적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발칵 뒤집어놨던 사건 중에 이제 김남국 코인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지탄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국회에서 상임 회의 중에도 거래하는데 딱 걸리고 여러 가지 막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똑같이 보니까 국민의힘은 그럼 좀 나아야지 되는데 이분도 그 국회 본회의에서 그 주식하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럼 김남국이 코인을 어떻게 탓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니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공약률이 제로인지 교체 지수가 57.몇 프로가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게 일하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서요. 아니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거를 해본 적이 있냐 일하면서 일할 시간에 할 일이 있느냐 내가 물어보고 싶었다니까요.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아예 못한다. 아니 그 바빠서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역 의원님 뭐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같은 후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제가 언론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아 언론으로요. 난 깜짝 놀랐어요. 국민의힘에서가 남국의 코인처럼. 그런 건 좀 없어져야 될 일이죠.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상당히 저희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 노승권 예비 후보를 겨냥한 아주 악의적인 흑색선전 가짜 뉴스가 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막 실제 원래 거짓말도 그렇잖아요. 그냥 속된 말로 100%센 거짓말, 새빵한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속지를 않아. 근데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치는 선수들은 그럴싸하게 스토리를 만들어요. 약간의 진실 그리고 다수의 거짓말을 섞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데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옛날에 히틀러 밑에서 선전상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가짜도 처음으로 말하면 믿지 않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괴벨스의 유명한 말인데 제가 이제 가짜 뉴스를 좀 제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보니까 그게 참 괴벨스 말이 그럼 참 대단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가짜 뉴스라는 게 저한테 퍼진 거는 그야말로 참 말도 안 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불구속을 주장했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주장해서 구속시켰다. 저는 뭐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구체적인 가짜 뉴스가 노승건 검사가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예. 그런 막강한 파워가 있었다. 막강한 파워가 있었다. 검찰총장급의. 일단 이거 가짜 뉴스라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가짜 뉴스는 어떤 건가요? 또 지금 또 황당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무슨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걸 밝혔다. 오, 태블릿. 태블릿이 여기까지 흘러오나요? 네. 오. 그거는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약간 인신모독적인 가짜 뉴스인데 네, 어떤 거요? 제가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 꿀을 빨았다. 꿀을 빨았다. 해바라기 같은 검사다. 해바라기 같은 검사다. 그렇지 꿀을 빨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온갖 잘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마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서 첫 보직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 저희 동기들이 다 일선 검사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아마 얘기를 보내준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아주 뭐 인사 혜택을 받고 취지는 그거예요. 해바라기 좀 딸랑딸랑했다. 예. 근데 제가 그 대구지검장 이후에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 갔다가 사표를 냈거든요. 제가 그래서 딸랑딸랑 잘했으면 그 다음에 뭐 검찰총장도 하고 고검장도 하고 승승장구 했는데 그러니까. 뭐 바로 업복권 문재인 정부 때 업복권 나왔습니다. 문재인 제가 정부 때. 사실 제일 검사장 승진다고 제일 잘 나갔을 때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그 검사장 승진도 했고 박근혜 정권 때 뭐 성남지청장도 했었고 중앙지검 1차장 아까 5개 사건자 공수방위 사건 또 중앙 1차장 중앙지검 1차장 때 일인데 그때도 사실 박근혜 정권 때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쭉 유포를 시켜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고 하는데. 이게 고발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고소더라고요.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명의로 한 거죠. 그러면 그 정도로 직접 고소할 정도면은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져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가짜가 확실하니까 저를 이제 SNS를 통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해서 뭐 그리고 이것도 선거니까 선거법 위반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소를 했죠. 그거는 뭐 법을 다루시는 분들은 외려 고소하는 걸 굉장히 주저하시고 그렇게 뭐 그러는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잘 안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그냥 이제 일반인이 한 게 아니고 게다가 이제 뭐 일반인이 한 게 아니고 모 후보의 측근이 이제 아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측근이. 선거와 관련됐다고 보고 제가 이제 고소를 해서 아마 그 관련된 분들은 처벌을 받을 거예요. 처벌을 받는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자,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 특히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특히 선거와 관련된 가짜 뉴스 범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예요. 특히 우리가 또 가짜 뉴스라고 하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들 많이들 분노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우리 진영에 계신 지금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 같은 분들도 아직까지도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선거판에서 지금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자신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M1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유포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저는 고소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번에 진짜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가짜뉴스 뿌리를 뽑아야 제가 제 명의로 고소하기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평생 처음으로 고소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앞으로 고소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대구 중구남구 노승권 예비후보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우리 존경하는 대구 중구남구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진짜 고향 사람 사심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남구 구민 여러분께서 좀 중남구를 새롭게 바꿔줄 만한 참신한 새 인물을 원한다는 것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꾸자, 새 인물로. 제가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우리 제 고향 대구 중남구를 위해서 제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꼭 좀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인터뷰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지금 저희 김사랑 작가님과 제가 저희 노승권 예비후보님 인터뷰를 진행을 했지만
오늘 저희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들 팀이 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네. 저희 김상진 단장님도 잠깐 뒤쪽으로 와주시죠. 빨리 자, 오세요. 그 저희 BJ 톨님도 뒤로 잠깐 와주시죠. 아, 그래도 저희가 다 완전 기념사진 한번 찍고 가야죠. 아니 와야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 아무튼 윤석열 어벤져스. 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들도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노승건 예비 후보님께서도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사진 한번 설명 좀. 이 사진 참 이게 뭐예요? 아, 이 사진. 이게 너무 큰 거 보니까 몰랐는데 이게 어떤 사진이죠? 우리 김 대통령께서 칠성시장 오셨을 때 아 칠성시장. 시장 네. 방에서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표정이 살아있어. 요새 표정이 이거 완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저기 쭉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약간 좀 얼굴이 굳었었는데 저를 보시면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아, 반가우셔. 저는 또 아니 뭐 한참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는 저기 조금 더.